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냈지요? 자, 한 주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죠?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면 대면 수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또뭐 부산 요양원에서 또 집단 또 감염되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참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으른 극복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 챌린지 과목은 시험이 별도 없습니다. 시험 별도 없고요. 리포트랑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강의를 잘 수강하고 있는지 없는지 쪽지 시험 정도를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이제 중간 고사도 되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중간고사 치르고 나면 시험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대로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제출하는 그 내용을 뭐 제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강의 내용을 전혀 듣지 않고 중간중간 뭐 그냥 간단하게 요약 내용으로 강의를 들었다면 아마 쪽지 시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테스트를 해야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간단한 쪽지 시험을 테스트해서 올려줄 테니까요. 따로 그 내용을 서술 형식입니다. 객관식이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서술 형식으로 해서 올려주면 영상을 본 내용을 중에서 제가 몇 문제 해서 올릴 테니까요. 주차별로 잘 정리해서 올려주면 리포트도 될 겸 해서 강의 자료 첨부하듯이 여러분 리포트 요약 자료 첨부하듯이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게으름 극복 잘 돼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참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꿈과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또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시험 기간 앞두고 있으면 또 상황이 그럴 만큼 좀 부지런해졌다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게으러지고 이런 거 반복을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제대로 정말 집중과 몰입을 해서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갈고 닦는 이런 그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개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주어진 어떤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공부는 사실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의 공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집중해서 뭔가를 파고들어서 알려고 든다든지 이런 공부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연구하고 파고들고 더 그죠? 알아지고 이런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무튼 게으름 지난 시간에 그 반복 앞부분만 핵심만 하고요. 자,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자,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죠? 행동이 느리거나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 결국 목표가 없는 거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많이 열거했는데 몇 가지 했습니까? 네, 10가지를 했죠. 자, 걱정이 별로 없고 천하태평이다. 걱정 지수가 낮다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다. 목표 지수가 낮다 라고 했죠. 자, 맡은 일에 책임지기 싫어한다. 책임 지수도 낮다. 네. 자, 오늘 할 내용이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성장했다. 역경 지수가 낮다. 역경 지수. 자, 태어났는데 금수저예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역경 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역경 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여곡절이 없이 그냥 내가 뭐 어떤 결정도 주변에서 다 내려주고 그죠? 내가 어떤 부담해야 될 어떤 책임감 앞서 나왔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예, 너무 편안하게 성장한 거죠. 내가 편안하게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계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로 냉장고가 항상 꽉 채워진 곳입니다. 그 냉장고가 꽉 채워진 곳에서 성장하는 거하고 때로는 냉장고 비워서 먹을 게 없는 거하고 그렇죠? 네. 매일매일 통장에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부모가 그죠? 용돈을 아주 두둑하게 채워준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그래서 뭐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죠. 데이트를 하려고도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힘든 적도 저는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뭘 하나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는 경우도 참 많았으니까요. 자, 그런 경험을 없이 그냥 엄마 나 저 가고 싶어 그럼 사주고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가고 그죠? 이렇게 좀 성장한 경우 그래서 너무 좀 혜택을 많이 받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조그만 시련에 좀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역경 지수가 낮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고통을 이겨내는 지수가 낮구나 이런 생각하고 스스로 역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독립을 한다든지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죠? 또 뭡니까? 용돈을 아껴서 절약해서 사용해 본다든지 사고 싶지만 꾹 참아서 나중에 더 큰 것을 위해서 그죠? 절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아무튼 역경 지수는 우리를 타고나는데 학서주다 역경 지수가 그냥 원해서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원하지는 그러면 사람은 원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는데 그죠?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를 여행을 갔다.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역경 지수죠. 가서 보면서 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경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고 진짜 굶은 적도 있고 맛이 없어서 그죠? 네 차라리 컵라면 하나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 경험이 결국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부모님 세대에는 이 역경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는 역경 지수가 물론 취업도 있고 코로나 사건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겪는 어려움이 적을 경우 오히려 게을러진다. 역경 지수가 많이 높으면 스스로 행동하게 됩니다. 부지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정받은 경험이 부족하다. 인정지수가 낮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옆에서 잘한다를 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인정지수 이꼬르 칭찬지수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왜 물론 이제 너무 그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잘한다 이렇게 부모님의 주변에 또 이런 관심 이 인정지수가 높을수록 더 잘하고 싶어요. 잘하는구나 잘하네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맨날 못한다 아이고 이놈 자식 못한다 아이고 그것밖에 못하나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잘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역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잔소리 들어서 역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게 싫어서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6번째 영향력 행사하기 싫어한다. 리더십 지수입니다. 자,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여러분이 리더십 챌린지를 한번 배우지만 내가 나라는 존재를 널리 알리고 가고 싶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전혀 누군지 인터넷에 내 이름을 검색해도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 이 말에 손 교수님 저는 내 이름을 인터넷 검색했을 때 내가 나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나의 어떤 내용이 전혀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밀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는 제가 어떤 전문가고 어떤 분야에 그죠 탁월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줬는지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많은 영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쪽입니까? 이 리더십 지수가 낮으면 반장을 뽑아주거나 회장을 뽑아줘도 안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 존재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존재감이 없는 걸로서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감이 없으면 결국 뭐하고 연결돼요? 행복지수하고 연결돼요. 많은 사랑과 많은 지지와 앞서 있지만 인정을 받고 인생을 산거하고 전혀 나가도 누군지 아무도 인사할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 지수를 리더십 지수가 낮아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몰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가지고 내가 너무 소심했던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느껴보고 경험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별로다 하면 그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저한테 배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이 성격을 바꾸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21년 차 하지만 21년 차 강의를 지금 진행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만큼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저는 이 리더십 지수가 높아져서 내가 남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하고 또 뭔가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역할. 물론 이걸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이 강의를 올리면서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면서 마찬가지고 이걸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비겁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리더십 교육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리더십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리더십 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높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고나는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인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아니요.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영향력은 클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세요. 저는 나의 가치는 꿈의 가치다 라고 말했지만 나의 가치는 리더십의 영향력 가치다 라고 말할 정도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책을 쓰든 강연하든 그죠?
해서 나를 만천하에 알려서 내가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고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리더십이 좋아서 강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개그품 물 수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나는 리더십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으로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도전해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누가 해보지도 않고 벌써 포기합니까? 꼭 도전해보십시오. 자, 7번째 해볼까요? 자, 오늘 또 7번째 성장 배경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환경지수, 그죠? 그래서 이 환경이 열악한 거, 아까 역경지수, 환경지수. 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게으름이 극복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역경도 있고 또 뭐냐면 주변에 인맥이나 인맥인데 보통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그 사람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또 그렇게 좀 부지런한 환경 높일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낮다는 거죠. 예, 주변 환경이 그죠? 그걸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포함했습니다.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동기지수, 그죠? 목표지수, 동기지수 다 낮으니까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돼요? 왜 넓은 집 살아야 돼요? 왜 해외여행을 가야 되죠? 왜 더 좋은 메이크 옷을 입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한다면 굳이 그냥 뭐 싼 거 입으면 안 되나요? 다 정답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동기가 안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만족이 사람을 아주 게으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 버는데 그죠? 생활비는 400이 들어요. 500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남편이 돈을 100만 원 벌어와요. 여보 나 많이 벌어오지? 여보 생활비가 500만 원 들어가. 다시 100만 원 벌면 400만 원은 내가 벌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역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물론 자기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뭔가 배움의 동기, 성장의 동기, 그죠? 성장의 동기, 배움의 동기도 있어야 되고 또 자산의 동기도 마찬가지겠죠. 더 많이 갖고 싶은 동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사실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게을러지면서 반복적인 생활을 해요. 너무 그죠? 게으른 반복적인 규칙적인 좋은 반복적인 생활이 아니라 게을러진 반복적인 생활. 네. 그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해도 되지만 그게 지속되면 결국은 나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죠? 동기지수,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욕심지수일 수도 있고요. 그 욕심지수가 단계단계 밟아 올라간다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단계단계 밟아 올라간다. 그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너무 건너뛰려 하니까 탈이 생기고 그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단계단계 올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시면 돼요. 제가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집에 소파가 있었습니까? 있었겠죠. 없는 집도 있었겠지만 저는 소파를 내가 어릴 때부터 당연히 없었고요. 결혼을 해서도 없었고요. 가난한 소파를 들여놓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한 3년? 결혼하고 한 3년 차쯤 됐는 것 같아요. 첫째가 태어났는지 안 모르겠지만 그때 방 2칸짜리에 거실이 조금 낀 거실이 조그맣게 낀 전셋집으로
전세집인가요? 전월세인가요? 전세집인 것 같아요. 전세집으로 1층 전세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소파를 처음으로 샀어요. 30만 원 줬나요? 300만 원도 아니고, 그죠? 30만 원짜리 소파를 샀는데 그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뭐가 기분이 좋으냐?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참 부러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데서 물론 TV를 놓고 앞에 소파 앉아가지고 봤지만, 그죠? 그때 지금은 이제 훨씬 넓은 평수에서, 그죠? 훨씬 좋은 소파에 앉아서 그때 그 기분만큼 기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죠? 뭔가를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고 이런 그 과정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참 행복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루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받고 물려받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동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이런 게 없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가, 그죠? 원하는 거 그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고 있는 일에서 관심이 부족하다. 적성지수, 그죠?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찾아주셨나요? 여러분의 적성이 뭔지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적성이 무엇인지 아직 못 찾았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아산 도서관, 도서관을 가서 2층부터 해서 7층까지 있죠. 쭉 보면서 가서 정말 전공 불문 아무 생각하지 말고 책을 쫙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책 내용 중에 읽고 싶은 책을 다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페이지씩 읽다가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안 들면 왼쪽 분류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전혀 관심이 없던 내용인데 내용을 보다가 되게 관심이 끌리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분류하다 보면 정말 빌리고 싶은 책이 나옵니다. 그 작업이 보통 2시간, 3시간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이 책을 고르는데 시간 할애를 안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사주거나 아니면 그냥 가다가 기분 내키면 하나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을 사는데 그렇게 책을 사면 책을 잘 안 읽어요.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느냐면 책을 고르는데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렇게 고른 책은 반드시 끝까지 읽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적성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전공도 찾았고요. 또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주제도 찾았어요. 강연 주제도.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리더십의 대가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진정, 그죠? 정직한 리더십, 셀프 인성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마음을, 꿈을 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리더십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죠? 대학에서 배우는 리더십 교육은 단순히 그냥 여러 갈래, 그죠? 리더십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진정으로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스티븐 코비가 만든 것도 있지만 카네기 코스가 만든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깊이가 없더라고요. 얕아요. 그래서는 내가 한번 이 분야에 대한민국의 한번 최고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책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일단 내가 좋아하니까요. 그죠? 내가 좋아하니까 빠져들고 또 그걸 통해서
그죠? 예, 내적성이 맞으니까 강연 들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강의 지금 들어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큰 강의가 들어와서 다시 옛날 기분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물론 뭐 온라인 강의로 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아무튼 적성 지수 10번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주지 않는다. 이타심 지수. 자, 결국은 이 이타심 지수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했어요? 나는 홀몸이 아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만든다 했습니다. 나는 홀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홀몸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생각해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회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맞죠? 더불어 살아가요. 근데 나는 홀몸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더군요. 내가 쓰는 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내가 점점점 관계를 그죠? 넓히면 넓힐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 있다가 연애를 해서 부부가 되고, 그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뭡니까? 아이를 낳고, 또 양가 쪽에 가족이 생기고, 친인척이 생기고, 또 뭡니까? 강의를 통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제 강의를 듣고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객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고객이 최근에 몇 명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드셨지만 그런 고객이 또 너무 잘 되어서 또 지도받고 너무 잘 되어서 그죠? 큰 아이 맡기고 둘째 아이 맡기고 그죠? 또 조카도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내가 잘못 가르치진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더뎌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느끼죠. 내가 아직 많이 실력이 부족하구나. 더 많이 실력을 쌓아서 저렇게 나가 떨어지는 회원도 내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타심 지수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저는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을 이 셀프 인성리더십 교육으로 바로 세우리라 만들어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냥 죽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처럼 뭔가 하나 이 사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하나는 꼭 좀 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 이타심 지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을 선물한 셰익스피어가 말입니다. 장미꽃을 선물한 손에는 장미향이 남아있다. 장미꽃을 선물한 손에는 장미향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곧 그 도움이 나에게도 분명히 전해지는 게 있다. 처음에 행복은 내가 성장하는 거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성장이 나를 위한 성장이 아니라 타인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세요. 그때 내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맞는 말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라고 질문해 온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 사람을 여러분 친구로 만드세요. 그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근데 그런 질문을 해올 때 여러분 스스로가 화딱질이 나거나 야 니는 인생 제대로 살고 있나? 니 왜 사니? 반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괜히 모자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인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요. 정말 정답이 없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명답은 있습니다. 그 명답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답만이라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정답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막 아무렇게 살아도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자에게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왕 사는 것, 더불어 사는 세상,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게으름 극복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게임에 빠져있거나 아직도 부모님 용돈을 받으면서 흥청망청 쓰고 있거나 아직도 자격도 안 되면서 명품을 사고자 하거나 아직도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고 시험날 날짜로서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철드세요. 철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전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인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알겠죠? 약속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책임지수까지 했거든요. 오늘 역경지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경지수 뭐냐? 역경지수가 낮으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보다 편안함을 추구한다. 맞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스스로 한번 해보자 생각하면 어떤 고생이 있을까요? 남자들 같으면 막노동, 그죠? 노가다를 막노동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힘든 걸 알지만 해병대를 지원해 갈 수도 있겠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버는 게 역경지수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돈도 귀함을 알고 아껴 쓰고 사회물 정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역경이 없으면 편안함 주고 게으름 극복 실패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다. 맞죠? 역경지수가 낮다. 한마디로 할까요? 다른 말하고 실패지수가 낮다. 이 말도 딱 일리가 있습니다. 실패지수가 낮다. 왜? 태양광 다리 밑에 있는 사람보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훨씬 더 실패지수가, 역경지수가 높더라. 이겁니다. 왜 높으냐?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거든요. 다시 도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높죠. 우리는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링컨이 켄터키주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링컨이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지만 집을 잃고 길을 쫓겨납니다. 7세 때. 와. 어머니가 갑자기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8년에 누이가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이 보기 드문 예인데요. 사업 실패, 주 선거 실패, 1,100달러의 빚을 지고 사업 파산, 주어의 진출, 약혼녀 갑자기 사망.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극도의 신경쇠하고 6개월 입원, 주의원 6개월 입원이요. 6개월 입원. 주의원 대변인 실패, 전 부통령, 그죠?
선거 실패, 패배, 하원 패배, 하원 선출 한번 됐네요. 하원 대선 패배, 상원 패배, 부통령 후보 지망전 탈락, 상원 의원 패배, 51세 결국 16대 대통령 당선됩니다. 왜 미국의 그 에이브럼 링컨의 동상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런 시행과 역경없이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곱게 자라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 나와서 법대 나와가지고 정치인 됐으면 동상 세웠겠습니까?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역경지수 속에서도 이걸 이겨내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을 이렇게 세운 대통령을 생각하고 만든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의 자세에서 리더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꿈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연습하세요. 자, 역경이 사람을 철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이 안 들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역경지수가 낮구나. 역경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겠구나. 그래, 국토대장정 가보자. 그럼 걸어보자. 발톱이 빠지고 걸어보자. 마라톤을 해보자. 마라톤에서 다리가 발바닥에 터지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산을 오르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간다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제를 한번 해볼까? 그쵸? 문수산 정상 나서 인증샷 찍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재밌겠네요. 그쵸? 아니면 저 가지산, 신불산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증사진 찍고 오기? 제가 역경지수를 높여야 된다고 하니까요. 제 학교 다닐 때 저를 졸졸 따르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이 지금도 찾아오는데 지금 이제 장교가 지원해가지고 군인이 됐는데 그 친구는 역경지수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정말 마라톤도 뛰고 만 킬로 마라톤 울산 부산 왕복 그죠? 100km 만 킬로에 100km 코스 도전하고요.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도전했어요. 최근에는 헌혈 100회 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막 포상도 받고 그러던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아직도 편안함을 추구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부모님이 깨워야 일어나서 움직이는 대학생이 있다면 역경지수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마라톤을 뛴다. 또 뭐야? 산을 오른다. 정상을. 또 뭐가 있을까요? 역경지수.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한계치에 어떤 운동을 해본다. 팔굽혀펴기는 남자 같은 경우는 그죠? 10개를 못한다면 10개를 넘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역경지수가요. 자, 당신이 극복해야 될 역경은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시험 성적, 취업, 결혼, 집사기, 승진, 사업. 이게 여러분이 넘어야 될 역경이 될 겁니다. 어떻게 집 사지? 집이 얼만데? 괜찮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결혼?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 이것부터 도전하세요. 이것부터 도전하고요. 이것부터 도전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했다면 왜 여러분이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으면 못하죠. 내가 극복해야 될 역경은 무엇일까요? 내가 극복해야 될 역경, 그 요약 내용에 극복해야 될 역경 6가지 반드시 표시하세요. 알겠죠? 내가 극복해야 될 역경 6가지 역경을 적으라고요. 어떤 역경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지 봅시다. 저는 제가 뛰어넘어야 될 역경은 앞으로 책을 쓰는 역경, 그렇죠? 강연하면서 중간중간 책을 쓰는 역경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니까 돈을 잃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뭐 부동산, 주식 다 투자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있지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잃을 확률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해야 되니까 그것도 역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라톤. 저한테는 마라톤 잘 뛰지 못하지만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네, 그것도 뛰어나야 될 역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리더십 과정을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잘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자, 그랬을 때 많은 안티들이 생길 거예요, 그죠? 회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데서 불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또 내 책을 읽고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안티들 역경을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또 뭘 겁니다. 잠을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무조건 잘 수 없는 것, 이것도 역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그죠?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저한테는 역경일 것 같아요, 그죠? 좀 나태해지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러면 절대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책 읽을 시간도 없고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요. 맨날 반복되는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남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한테는 역경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역경이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도전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자, 내 인생에서 시련과 역경은 나를 게으름에서 탈출시켜주는 좋은 도구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훈련,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죠? 대학생들은 다 알죠, 그죠?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6.25 훈련을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많이 갔는데요. 그 원래 이제 신병대 유격 비슷한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가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격 훈련을 저는 정말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안 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보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직을 넘어서서 이 유격 훈련을 갔었어요. 참 고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유격 훈련을 첨가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정신 멘탈을 관리하지 않으면 만약에 적이 나타나도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멘탈이 정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군기가 바짝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유격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진하던 저 역시도 강연이 외부에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게으름이 찾아오더라고요. 또 좀 잠을 더 자려고 하고, 그죠?
또 뭔가 시간은 많은데 책 쓰는 거나 책 읽는 시간을 또 줄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안 되겠다,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해서 다시 예전처럼 지키던 약속들로 쫙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줬죠. 기상 시간, 그죠? 청소, 그죠? 또 뭡니까? 네, 자기개발 시간, 이런 쭉 해가 7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체크해가면서 다시 저를 한번 습관을 다시 되짚어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생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표 말입니다. 매주 한 주씩 이렇게 OX 3번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기점에서 한번 올려주면 됩니다. 한번 딱 올려주고 마지막 끝에 딱 체크하고 나서 딱 올려주면 정확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경을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역경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원치는 않지만, 그렇지만 역경이 좀 없다, 그래서 좀 내가 게을러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일부러라도,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꾸 이런 새로운 곳에 도전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게으름 없고, 두 번째 인정지수, 아까 인정지수가 낮다, 칭찬지수가 낮다 이거죠.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정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뭡니까? 그 실력들이, 그 에너지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축구 팬들이 관중에 앉지 못하고, 농구 관중에 앉지 못하고, 그죠? 야구 관중에 앉지 못하다 보니까 그날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더 잘 발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 때 훨씬 더 기량이 발휘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또 어깨가 50% 자기 집 앞에서 50분 묵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실력 발휘가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얘기죠. 그 월드컵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지를 받고, 또 베트남 또 그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실력도 발휘가 많이 되고, 그죠? 하여튼 그 주변의 환경에 지지를 받을 경우, 그죠? 네, 훨씬 더 많이 기량이 나온다, 실력 발휘가 된다. 이걸 저는 더 틀려놓습니다. 주변 사람들 인정하고 신정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학업 성적, 아르바이트, 다이어트 성공, 자기성 취득, 친절 예의, 나만의 장점.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그죠? 여러분이, 그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되게끔. 근데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물론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칭찬받고 싶은 건 무엇인가? 자, 이것도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칭찬받고 싶은 건 무엇인가? 네, 칭찬받고 싶은 거. 저는 강의 잘한다, 강연을 잘한다, 칭찬받고 싶고요. 또 뭐 칭찬받고 싶을까요? 그 다음 책이 너무 알차고 좋다, 칭찬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살아온 인생이 참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된다, 이런 것도 좀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우고 나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어떤 큰 핵을 그었다, 이런 칭찬도 받고 싶고, 또 뭡니까? 가족들한테, 특히 그죠?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당신하고 살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요. 지금 해달라니까 와이프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말이, 그 말하고 나서 또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뭐 너무 일찍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버릇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죠? 나중에 여러분도 여성분이 계신다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면 더 잘할 텐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인정은 부메랑과 같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한 그 인정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라는 인정을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네. 자, 기하는 솔루션 리더십 지수입니다. 리더십 지수. 아까 말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십 지수인데요. 자, 리더십 지수가 낮으면 영향력 부족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같이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구한테 영향력을 준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고양이도 줘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남들에게 영향을 줄 게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자체가 의미가 너무 리더십 그러면 꼭 어떤 그 모임의 최고의 권위자만 발휘하는 영향력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게으름 극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에 yes 아니면 no로 배워보셔야 하는데요. 자, 볼까요? 당신은 남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yes, no. 당신은 다른 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까? yes, no.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 업적을 내고 싶습니까? yes, no. 당신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존경받을 것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당신은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거는 한번 짚고 볼까요? 여러분이 이타심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대학교 왔는데, 그죠? 그 복도에 쓰레기가 있다. 내가 줄 수 없어서 버렸다. 화장실 갔더니 지저분해서 물기를 먼저 닦았다. 이게 다 이타심입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죠? 보통 비행기 같은 거 타면 내가 너무 뒤로 많이 제끼면 뒷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좁아가지고. 그 넓은 비즈니스, 그죠? 조종석을 일반석 타지, 그죠? 돈 많으면 빼보면 비즈니스 타지만. 자, 아무튼 다 이타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귀찮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다 이타심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리더십 지수가 높은 사람이고 여기에서 예스가 아닌 노가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 지금 리더십 지수가 바닥인 거예요. 바닥.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신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알차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남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행하는 바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이 부모님 한번 놀려보세요. 부모님에게 본받았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요리를 잘하고요. 아빠는 너무 부지런하세요. 그죠? 아빠는 꼭 주말에 책을 보세요. 그죠? 막 이런 내용. 엄마는 시장 갈 때 메모를 하세요. 하루 스케줄을 세웁니다. 아빠는요. 막 이런 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참 존경받을 사람이다. 그런 요소가 많은 거죠. 뭘 하나 사더라도 절제해서 사요. 무작정 막 사지 않고, 그죠? 우리 엄마는 건강제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남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보면 저는 아침에 아들딸 약속을 생각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는 아빠가 되겠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정말 잠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조금씩 나이 들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진짜 피곤할 때는 먼저 자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12시 반, 1시 정도 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쵸? 한 2시도 자고 3시도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7시쯤 일어나면 좀 멀쩡했는데 요즘에는 2시 넘어가면 정말 일어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음만은 청춘이지만 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부지런하다 이 말을 자녀들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와이프도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는 좀 보여주는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절대 싸우더라도 욕을 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스케줄 반드시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암시 매일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 깔끔하게 하고요. 자, 여러분에게 권했던 그 실천 요소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100%라면 거짓말하고요. 한 80% 이상은 됩니다. 네. 그렇게 실천하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리더십 지수가 높아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좋은 환경에서 심성이 공산한다. 환경지수. 그래서 환경지수가 낮다. 너무 게으른 사람. 이렇게 환경이 그죠? 네. 환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집에서 성장한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담습니다. 맞죠? 담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는 그죠? 이런 환경 속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탄생. 그래서 저는 그 속에 왜 청소를 넣는지 알겠죠? 청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불 딱 깨서 내가 산 자리를 아주 가지런히 놓는 거 이거는 모든 어떤 도전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벗어놓은 옷 입고 있는 그죠? 이런 이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실생이 우선 나온다. 자 하버드대학교 생 5시 풍경이에요. 5시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대학이 지금 코로나로 그렇지만 코로나 아닐 때 얘기합니다. 울산대 도서관이 코로나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이런 걸 연출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탈은 아닙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난리가 없음을 짓는다. 막 자리 잡으려고 난리가 없음을 지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막 학교 앞에 뭡니까 카페 막 난리가 없음을 지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싹 썰물 좀 빠져나갑니다. 자, 주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다시요. 주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정리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 칸 올립시다. 좋아요. 여러분의 방. 이것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선택권을 줄게요. 그죠? 선택권. 선택권을 주면 또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할걸요. 맞죠? 정리를 깨끗이 하고 잘 정돈된 걸 한번 사진으로 탁 찍어주면 멋진데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귀찮게 하면 또 저 욕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탁 찍어가지고 여러분 탁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지? 네, 아무튼 이렇게 막 집어 넣는 거하고 그죠? 정돈해서 다 하는 거하고 저도 우리 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반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조금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접는 방식을 조금 더 접는 방식이 이게 뭔가 비닐 안에 집어넣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해가지고 이 정도 안 나오던데 이게 요즘에 이제 비닐로 해가지고 공기를 빼가지고 딱 하니까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그 어떤 실천도 귀찮아진다. 다시요.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그 어떤 실천도 귀찮아진다. 동기 지수가 낮다 이거죠. 동기, 동기.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동기가 없는 거죠. 내가 저걸 꼭 달성해야 돼. 그럼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어. 동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현재의 작은 가치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의 더 큰 가치에 올인하라. 이 말했는데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꿈입니다. 하지만 바로 실행한다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와우! 정말 좋은 말이지 않을까? 정말 내가 꿈꾸고 있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나는 부자로, 그죠? 빌 게이츠가 생각합니다. 당신이 if you fall poor, it's, 그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it's your not mistake, 이 잘못이 아니야. 근데 if you die poor, if you die poor, it's your mistake. 뭡니까? 가난하게 죽을 때는 네 잘못이다. 정말 빌 게이츠가 제대로 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걸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좀 많이 원망했어요. 왜 우리 집은 안 하는가? 내가 이걸 뛰어넘어 보리라. 이 가난을 내가 뛰어넘어 보리라. 노력하니까 되더라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 가난에서 확실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도전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자극하는 내재적 동기는 무엇인가? 동기는 두 가지거든요. 외재적 동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있고요. 내재적 동기가 있습니다. 자, 내재적 동기 중에 하나가 뭐 자존감을 키운다 이런 내재적 동기 될 수 있겠고요. 보여지는 외재적 동기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자, 이렇게 여행을 간다 이런 것도 내재적 동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외재적 동기도 될 수 있겠죠. 다 됩니다. 자, 그런 어떤 동기가 생긴다는 것은 내재적 동기는 자신감을 키운다. 그죠?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이런 동기는 외재적 동기거든요. 누구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건 외재적 동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프라이드, 칭찬, 이런 인정받는 것,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내재적 동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이게 돈이나 뭐 권력이나 지위나 이게 아니더라도 이 내재적 동기가 강하면 그죠? 또 움직이게 됩니다. 자, 적성지수 한번 볼까요? 적성지수가 낮으면 개선하고 싶은 마음보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그죠? 내재적. 적성지수가 낮으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보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적성이 맞는가? 적성 어떻게 찾는다 했으니까 적성 경험을 해봐야 돼요. 간접 경험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죠? 독서군요. 네. 또 강연도 될 수 있겠고요. 당신의 관심 분야가 무엇입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책을 통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신의 적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하워드 가너가 말한 그쵸? 8가지 요소죠. 언어, 논리, 수학, 공간지능, 신체 운동, 2, 4, 6, 9개네. 2, 4, 6, 8, 9개. 영성까지 넣었군요. 자, 영성까지는 잘 없는데, 예, 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워드 가너가 말한 거니. 자, 나중 기능론이거든요. 자, 이 영성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조류까지. 자, 이렇게 해서 9가지로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은 어느 쪽에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어 이런 것도 관심 많고요.
그리고 영성, 인간 존재, 그중 관심 많고 인간 친화, 성찰 하나를 딱 꼽으라면 성찰 이런 쪽에 관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쪽에 심리 상담, 또 리더십 이런 쪽에 관심 많거든요. 변화, 혁신 이런 쪽에 관심 많아요. 그때 이런 걸 제가 몰랐다면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 많은 걸 되게 좋아하면 제 리더십 되게 넓어지는 거 조금 넓게 영업 스타일로 그죠? 그게 따라서 또 직업이 나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자, 그래서 뭐 미스터 트롯 보면 음악 재능의 쪽에 관심이 계속해서 가지다 보니까 딱 그 속에서 재능이 딱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수많은 노력에도 또 타고난 끼와 재능이 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게르모프 솔루션 이타신 지수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뭔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꿈 넘어 꿈을 품는 순간 당신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안한 어떤 그 상황을 내가 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런 영향이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충분히 그런 영향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 명언이네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이 명언을 가끔씩 읽고 있다가 다시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맛이 갔나 봐요. 자, 베레나 수녀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가 많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있지만 의외로 부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의미 들죠. 많이 나눴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자, 이 생각하면 헷갈릴 거예요. 부자가 아닐까? 많이 돈이 많이 여유가 있어서 이제 나눌 상황이 돼서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눔을 실천하는 정신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또 나누는 거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눔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고 또 더 크게 성장하고도 나중에 또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이 있으면 그죠? 그 1,000원을 가지고 내가 쓰고 100원을 그죠? 나누는 거고 10,000원 있으면 1,000원 나누고 10만 원 있으면 10,000원 나누는 것처럼 결국은 지금 10원 땡전 나누지 않으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누겠다 하는 거는 나중에 안 하겠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눔이 꼭 돈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꼭 돈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게을렀을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수신 장군. 제가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이 게을렀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이수신 장군이 게을렀을까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어요. 피와 눈물의 전장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내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니 이에 한치도 물러섬이 없으리라.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게을렀다고요? 공부했겠죠. 세 가지 정신적 범죄자가 되지 말자. 첫 번째 정신적 범죄는 뭡니까?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아는데 가르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게으름을 극복해서 또 다른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봅시다. 리더십 역량을 키워나갑시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 뭡니까? 뭐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말이에요? 마음 먹을 때 실천하겠다. 제가 마음 먹을 때 실천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하자 이렇게 했죠. 마음 먹을 때 마음이 내킬 때 하겠다. 못합니다. 못해요. 알겠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다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바로 실천하자. 누가 해야겠습니까? 김상환입니다. 마치겠습니다.